안녕하세요. 미드나잇 아키텍처 진행자 박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드나잇 아키텍처의 건축가 이용민입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저번 회 때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대학 건축. 이용민 건축가님도 대학 건축 되게 생소해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해오셨는데 사실 너무 바쁘신 와중에 제가 어느 학교를 가야 대한민국에 조금 재밌는 건축물을 찍을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고대 수원 용인이 있더라고요. 용인의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집에서 가까워서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거 개선문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축가님 이거 영상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예.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네오 르네상스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굉장히 특징 있는 대학교 캠퍼스가 정문에서부터 이제 딱 보여가지고 네, 이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르네상스 건축.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사실 현대식 건물 tip과 너무 어울리진 않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조각도 있고 뭔가 이렇게 대학이지만 뭔가 웅장함이 보이는 그런 물인데, 그러면 대학 캠퍼스 하면 지식의 상징이자 시민들에게 이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특징에서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건축이 대학 건축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나라별로 대학교 캠퍼스의 특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가본 나라인 미국이랑 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도시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캠퍼스.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대, 그리고 뉴욕 대학교, 펜실베니아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UC 버클리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전원형 캠퍼스. 그러니까 전원의 작은 마을에 전원 도시처럼 있는 그런 캠퍼스인데, 프린스턴 대학교나 버지니아 대학교가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도시와 분리돼서 단독형으로 있는 캠퍼스인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랑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담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캠퍼스 같은 경우는 도시랑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도 담벼락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들어가기가 편한 그런 단독 캠퍼스인데, MIT나 컬럼비아, UCLA, 그리고 저와 대표님이 공부했던 프렛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고, 네 번째가 캠퍼스가 없이 단독 또는 건물 몇 개로 이루어진 컬리지 같은 건물인데, 파슨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FIT, 그 줄리어드 음대, 맨해튼 음대, 미대에서 유명한 SVA,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죠. 단독 건물로만 구성된 대학교.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가지 캠퍼스 특징만 있는 것 같아요. 도시와 분리된 단독 캠퍼스. 대부분의 한국 학교로 제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건축적으로 조형학적으로도 용인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땅값이 좀 싸다 보니까 정말 학교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들여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연대나 대한민국의 이화여대 이런 거 보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비싼데도 이제 대학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땅을 팔지 않고, 반면에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한남동에 땅을 팔고 이제 죽전이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갔는데, 대학 캠퍼스라는 게 화려한 캠퍼스도 있지만 실용적인 캠퍼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사실 시카고에서 시카고 예술대 나왔지만 사실 프레처럼 작은 캠퍼스라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밀레니엄 파크라는 도시 공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졸업식도 하고 가성비 좋게 건물을 짓는 게 예전에도 이제 대도시에서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프렛도 맨하튼 캠퍼스는 한 건물만 있잖아요. 한국의 대학교 건물은 사실 어떤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인데 약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건물이 계속 연대별로 지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일반적인 특징만 한번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고전적인 건축으로 구성된 서울대 의대 캠퍼스나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이화여대,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본 캠퍼스 같은 경우가 고전적이면서 고풍스러운 대학 캠퍼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시든 현대적인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카이스트, 대전의 카이스트 캠퍼스, 그리고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본 캠퍼스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본관 쪽 제외한 부분, 그리고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한양대학교 본관 쪽 제외한 부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가 일단 지식의 셈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 지성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교수님들이나 연구생들이나 박사학위, 석사학위, 후생들, 교원들까지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식의 장이 건축적으로 표현된 게 이 대학교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학풍이나 그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방향성이. 근데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정문에서부터 네오 르네상스 글씨까지 딱 써가면서
그런 공간들을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르네상스적인 그런 지식의 탐구나 연구, 건물에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르네상스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문이라든지 지식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에 대한 다시 회귀하는, 그러니까 중세가 신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야만스럽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이탈리아인들한테는. 근데 이탈리아인들이 나중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유산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문 탐구라든지 지적인 연구를 다시 회귀시키는 게 르네상스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제 발생됐던 건축이 르네상스 건축인데, 그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으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뭐 신전의 건축 이미지를, 또는 뭐 기둥들 12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축에 다시 회귀시키는, 그러니까 중세 노트르담 성당, 고딕 건축의 대미를 장식했던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경우와 완전히 다른 거죠. 피렌체 대성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밀라노 대성당이라든지 이런 게 르네상스 건축인데, 그거를 현대 시대에 와서 르네상스 건축을 다시 재부흥시키는 게 네오르네상스예요. 근데 경희대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 르네상스를 다시 캠퍼스에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자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학문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대학교 건물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라고 보기에는 이게 뭐 나중에 여기다 이제 깃발을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계탑도 있고, 저도 사실 처음 가봤거든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건축가님. 사실 저 이렇게 학교 건축 관심이 있었던 게, 요즘 건물들은 약간 판넬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쓰는데 사실 석조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축이라는 게 돌이 들어가거나 석조가 들어가면 실제 지금의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가요? 아니면 실제 건축을 해보면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나요? 저 정말 그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같은 이런 돌로 구성된 건물을 보시면은 일단 되게 비싸 보이고, 그리고 석조 건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 보에 화강석 마감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강석으로 겉에만 붙인 건데, 화강석 이 두께가 되게 얇습니다. 한 3cm 정도? 또는 뭐 한 2c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조 건물 하면은 돌로 이렇게 진짜 두꺼운 돌이 이렇게 쌓여있는 건물을 말하잖아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석재 마감을 붙인 거죠. 그럼 요것도 어떻게 보면 네. 마감을 이렇게 한 걸로 그쵸. 보이는 거네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진짜 석조 건물이었다면 공사 기간이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될까요? 옛날 아마 이 정도 규모 한 건물 짓는데 한 몇 년 걸렸겠죠. 근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했을 때는 한 1년 정도면 짓습니다. 외형적이긴 해도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건축법을 따르지만 되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로만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예. 저도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고전적인 건물을 선호하니까 학교에서도 어쨌든 간에 비용적으로 조금 더 내더라도 공사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할 텐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한국의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대학교 건물 가보면은 거의 다 이런 본관이라든지 아니면 꼭 이런 고전적인 스타일의 건물이 한 개 이상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좀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아마 대학교를 1900년대쯤에 조성을 했을 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또는 뭐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의 건물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아마 미국에 있는 건물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당시에 이제 1900년대 초반 중반까지 미국에서 그 보자르 건축 양식이라는 그 건축 스타일로 대학교 캠퍼스가 많이 지어졌는데, 대표적인 그 캠퍼스가 뭐 MIT의 본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컬럼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교 캠퍼스 전체가 보자르 건축이라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그 양식으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됐어요. 그래서 맥킨 미드 화이트라는 보자르 건축의 대가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를 디자인을 했는데, 지금 르네상스 건물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컬럼비아 대학교도 가보시면은 뭐 돔이라든지 들어 올려진 계단들, 전면 파사드에 신전처럼 돼 있는 삼각형의 페디먼트, 그 다음에 열주가 이렇게 전면에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 건축의 양식인데, 그것들을 컬럼비아 대학교에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대학교들이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아마 뭐 컬럼비아 대학교나 버지니아 대학교나 이런 보자르 건축 양식을 그 지식의 셈의 그 건축적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양식에 어떻게 보면 부합할 수 있는 건축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의 또 하나의 건축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아치형 창문이거든요. 아치형 창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은 르네상스 건축이라고 보통 보셔도 됩니다. 신기하고 재밌고 현대 건축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대 건축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보니까 학문은 옛 것을 답습하는 것도 있고 그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또 공부하는 거잖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전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도 사실은 대학 건물이 포근하고 뭔가 이제 아름답고 캠퍼스 커플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캠퍼스라는 뜻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드나잇 아키텍처 굉장히 낭만적인 강의가 될 수 있는 대학 건축에 대해서 이용민 건축가님을 모시고 한번 짧게나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재밌는 건축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